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 전남편은 저랑 3살 차이 나는 연애였죠. 전남편은 대기업을 다니다가 갑자기 퇴사를 하고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이때부터 책임감이라는 게 짚볼 만큼도 없는 놈인 걸 알게 되었죠. 진작 이혼해야 됐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남편이 워낙 자유로운 성격이라 매일 촬영하듯이 회사 다니는 걸 힘들어하긴 했지만 자꾸 전문직 친구들이랑 스스로를 비교하는 일도 있었고 공부도 잘했고 법학과를 나왔으니 하다못해 친구들처럼 변호사 되던가 무사가 되어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전남이랑 달리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긴 했지만 회사는 다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남편이 문과 8대 사자 직업이 있다면서 이 중에 제일 쉬운 거 도전해보겠다고 했어요. 매일매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저까지 외울 지경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뭐 했으면 좋겠어. 아무래도 법 공부를 했으니까 변호사나 법무사, 아니면 노무사 정도가 좋겠지. 전 남편이 자꾸 그러길래 해 말이구만. 오랜 수험 생활에 불씨를 당겨버리고 말았죠. 아유, 그래. 우리 아직 애도 없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면 해봐. 어이, 정말 나 진짜 공부해보고 싶었는데 여보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 정말 한다고. 이러고 그때부터 전 남편이 수험생 모드에 돌입하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직장 다니면서 팔자에도 없던 생활비를 대고 전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주변에서는 우리 나이에 닭은 전 남편을 부모도 아니고 무슨 공부를 시켜주냐고 하면서 말렸지만 저는 전 남편이 억지로 하는 이보다는 계속 공부하게 해서 원하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연아, 너 그렇게 헌신하다가 헌신적이 되려고 그래? 무슨 우리 나이에 남편 공부 뒷바라지 그냥 회사고 해? 나도 고민 많이 했어. 사실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공부가 하고 싶다는데 어쩌겠어? 실컷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곳에서 들어가겠지. 그때까지는 내가 직장 다니니까 그 돈으로 생활하면 돼. 벌어서 저축을 하든 대출금을 빨리 갚든 할 생각을 해야지. 너네 신혼집도 대출이잖아. 너희 남편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니? 안 그래도 그래서 월이자 감당하랴 생활비 되랴 빠듯하긴 해. 내가 이만큼 고생하는데 전문직 만들어 놓으면 돈 많이 벌어서 나 호강시켜 주겠지. 뭐, 그 생각만 하면서 내가 버틴다. 버텨. 너도 참 대단하다. 대단해. 지연아, 너 진짜 알아줘야 돼. 단짝 친구의 우려대로 제가 나중에 정말 헌신하다가 헌신적 취급을 받게 될 줄 알았으면 그런 고생은 절대 했겠지만요. 그땐 몰랐으니 정말 열심히 뒷바라지 했습니다. 전 남편도 저의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법무사 준비를 하다가 자기는 아무래도 노무사가 더 맞는 것 같다면서 노동법 공부로 확 틀어버렸어요. 전 남편의 말에 공부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게 답답했지만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다 오냐오냐 받으며 노무사를 만들어 놓지 말고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소리가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꾹 참았죠. 그래서 전 남편은 남들보다 공부 기간이 더 길었지만 그래도 뒷바라지한 보람은 있게 해줬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딱 5년 만에 전 남편은 결국 노무사가 됐죠. 이제 저는 당연히 전 남편이 저한테 앞으로 잘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축하를 받으면서 이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죠. 하면 전 시어머니도 저한테 그동안 고생했다면서 저 남편이 이제 저를 평생 모시고 살면 되겠다고 할 정도였으니 말 다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이 노무 합격을 축하해주려고 케이크랑 와인을 사서 집으로 갔는데 형 소리 못 들었는지 집에서 제가 온지도 모르고 남편이 통화를 하고 있더라도 저는 아직도 전 남편이 한 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난 노무사가 됐는데 격떨어지게 와이프랑 계속 살 수 없잖아.
나 노무사 사무실 차려준다는 당신한테 가야지.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전 남편 멱살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래, 노무사 사무실 차려준다는 건 누군데? 여기 내 집이야. 나갈 거면 나가. 너, 설마 딴 살림 차렸냐? 노무사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사람이냐? 사람이야. 내가 5년 동안 너 뒷바라지 한다고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그랬더니 전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런 여자가 생겼으니까 나 좀 놔줘라. 오히려 이렇게 알게 된 게 다행이네. 당신이 먼저 나가라고 했다. 나 나갈 테니까 우리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부부들 요즘 얼마나 많은데 당신의 예해 주어서 다행이야. 내가 너무 산데 언제까지 수준 한 맞게 당신이랑 살 수 없잖아. 이해 좀 해줘. 끝까지 제 탓을 하면서 얍삽하게 빠르게 나가려는 전 남편에게 뒤돌아 세워서 뺨을 힘껏 돌려버렸습니다. 그래, 하자 이해 노무사 만들어 놨더니 되자마자 바람피고 얼마나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넌 천벌을 받을 거다. 각오해. 그리고 전 남편의 짐들을 다 현관 밖으로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맞고 얼얼해진 남편이 멀뚱멀뚱 멍청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만 있길래 제가 한 번 더 으름장을 넣으면서 완전히 전 남편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 같은 거 노무사 만들겠다고 5년 동안 개 고생했으니까 그거 다 위자료로 받아낼 거다. 두고 봐. 그랬더니 전 남편은 분해하면서 제 말이 똑같이 얼음장을 놓더라고요. 나 전문중 너무서야. 그게 어디네 맘대로 될 것 같아. 법은 알지도 못하던 게 하지만 전 남편이 너무 살면서 얼음을 독에 무색하게도 소송에서는 당연히 제가 이겼습니다. 5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며 생활비를 혼자 벌어온 증거들이 버젓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남편이 바람핀 상황이라 귀책 사유가 전 남편에게 있어서 저한테 위자료를 무조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저 남편은 노무사이도 고용되지 않았고 일하지 않고 있었고 경력도 없었기에 소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속 버텼어요. 이혼할 때 전 남편에게 속 시원하게 뭐 하나 뜯어내지 못한 게 정말 아쉽고 속상하고 화가 날 정도였으니까요. 그동안 전 남편이 벌어놓은 돈이 없으니 나눌 재산도 없었고 게다가 같이 전 남편은 제가 전 남편의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고 현관 밖으로 집어던진 자신의 짐들을 다 찍어서 고로 제출해서 저한 개지를 묻기까지요. 했습니다. 당신이 부셔버린 내 짐들, 손해가 얼마지 알기나 해? 내 노트북, 옷들, 가방 등등. 당신, 이걸로 내가 걸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치사하게. 내가 바람펴서 그런 거잖아? 그런 걸로 이렇게 걸고 넘어진다고 너는 진짜 양심이란 게 없냐? 지금 이혼하는 마당에 무슨 양심이고 서로 봐주는 게 어디여? 나 지금까지 가진 거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위자료를 그렇게 많이 요구해. 내가 뭔 돈으로 주겠냐? 나 돈 없어. 배째라, 배째. 아, 됐고. 어디 마음대로 해봐. 난 위자료로 받아낼 거 다 받아내야겠으니. 5년 동안 너랑 같이 산 건 맞지만 그 생활비 나만 썼냐? 내가 내 입맛대로 사느라 그렇게 생활이 많이 쓴 거를 나한테 다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어. 어차피 난 돈 없으니까. 너 재물성기제 걸어서 피곤하게 괴롭혀 줄게. 사적 복수는 불법인 거 너도 알지? 내가 아무리 나한테 화가 나도 내 물건들을 이렇게 막대했으면 안 되는 거야. 알겠냐? 이 법도 모르는 무식한 여피네요. 그렇게 무시한다고 네가 사라지냐? 너 동네에 소문 퍼졌어. 노무사 만들자마자 조강 지쳐버린 처나쁜 놈이라고. 그러고도 내가 노무사로 계속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돈이나 내놔.
내가 위자료 두둑히 챙겨줘도 모자르다. 그래, 마음껏 억울해하셔. 어차피 동네 사람들은 이사가면 그만이야. 내가 어디서 노무사로 일할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와서 계속 내 욕을 하겠냐? 원래 사람들은 남의 일에 다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너 자꾸 그러면 진짜 재물성계로 3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 나올래? 벌금 700 받고 내가 그냥 넘어가 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진짜 너 같은 놈이 무슨 노무사를 하겠다고? 너같이 싹수놀란 놈을 걷어서 키우고 공부시킨 내가 바보 멍청이지. 너 같은 쓰레기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냐? 남편이 재물계를 언급하는 바람에 이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 남편에게 피해를 입히며 복수한 상황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 얌체 같은 전 남편 때문에 이혼 당시에는 전 남편에게 뭐 하나 제대로 뜯어내지 못했습니다. 신혼집 대출도 제가 갚고 있었지만 당연히 다 갚은 상태가 아니어서 그냥 팔고 남은 돈도 어차피 제 돈이었고 저 남편에게 받아낼 수 있었던 건 겨우 위자료 꼴랑 2천 받아낸 게 저였습니다.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랑 친구들한테 전 남편이랑 이혼한다고 했더니 정말 잘했다면서 그동안 전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5년 동안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말 화난다고. 오히려 저보다 더 화를 내주더라고요. 전 시어머니도 전 남편은 사람도 아니라 며 정말 미안하다고 전 남편 대신 저한테 사과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아들이지만 정말 너무한 건 사실이다. 내가 정말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은 이 꼴에 인생 살았으면 좋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이 무슨 잘못인가요? 다 제가 남편을 잘못 보고 잘못 만나서 잘못 뒷바라지 안 하시겠죠? 그럼에 법법법 하더니 법 공부시켜준 저한테 재물손괴 외어 걸어버린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하고 인생이 뭔가 싶어요. 그러게 말이다. 저놈이 정말 왜 그러는지 듣자니까 지금 바람난 여자랑 같이 아예 살려고 하는 거 같더구나. 나도 그놈 꼴 보기 싫어서 안 보고 산다고 했어. 알아서 하라고. 정말 미안하구나. 우리 아들 대신 내가 돈이라도 있었으면 더 좋을 텐데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밖에 없구나. 어머니께서 사과하다 제 마음이 더 풀리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불편합니다. 제가 그냥 전 남편이랑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바람핀 전 남편이랑 저는 단 하나도 엮기 쉽지 않네요. 어머님이랑 저의 인연도 여기까진 걸로 해요. 건강하세요. 그럼, 그래. 내가 평생 우리 아들 대신에 너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미안하다. 그렇게 저는 전 시어머니와도 확실하게 연을 끊어냈다. 핀 것도 모자라서 끝까지 저러니까 정말 있던 없던 정 다 털렸어요. 전 그렇게 전 남편에게 위자료 2천만 원만 겨우 뜯어냈고 전 남편에게는 정말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하면서 남편 늘렸어요. 근데 전 남편은 저한테 고작 위자료로 2천만 원 내놓고 바람난 그 상간녀가 정말 노무사 사무실을 차려줬는지 노무사로 아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빌어먹을 상랑 결혼까지 했더라는 소식까지 들려서 더 화가 났습니다. 정말 죽서 줬단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죠. 남편이라면 정말 보기 싫어서 언젠가는 망해라 저주하면서 일부러 더 전 남편 소식을 안 들으려고 피해왔어요. 가족들은 물론 친구들도 모두 전 남편이 상관에게 버림받는 날이 올 거라며 그때까지 소식 끊고 사는 게 마음 편할 거라고 위로해 줬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 근데 그날이 현실로 오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발을 받은 거죠. 처음에는 남편이 바람난 그 상간녀가 부자면 얼마나 부자래 그딴 놈한테 사무실까지 차려주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데려다가 결혼까지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5년간 뒷바라지한 조강지처를 버리고 딴 살림리만큼 악하고 치사하고 더 노밀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전 남편을 한 트럭으로 가져다 준다 해도
아니 무인도에 전 남편과 저만 남는다고 해도 절대 데리고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무슨 운명의 사랑이라도 만난 것 마냥 그렇게 전 남편에게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주며 데리고 사는 그 상간녀가 정말 미웠습니다. 하지만 사람 미워하는 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더 로운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스트레스에도 잘 안 오고 건강도 나빠지는 게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더 제 인생에 집중하려고 하지도 않고 공부도 하고 취미 활동도 여러 가지 시도하면서 그렇게 전 남편의 그늘에서 멀어지고 또 멀어지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남편이라면 아무것도 엮고 싶지 않은 저에게 자꾸만 전 남과 관 택배 딜러들이 서면 저의 온 신경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이혼하고 난 뒤 전 남편에게 엄청 큰 택배가 와서 하는 수 없이 버려버릴까 하다가 차단했던 연락처를 풀고 제가 연락을 해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큰 택배는 버리는 것에도 돈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처리를 계속 제가 해야 된다는 것도 짜증이 났고요. 택배에는 어김없이 우리 집 주소가 달려있으니까 계속 방치되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오니까 완전히 신경을 끊는 것도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연락해서 아예 단도리를 치려는 것이었죠. 야, 너 진짜 이딴 거 우리 집으로 안 오게 좀 처리해라. 이혼했으면 주소지로 바꾸던지. 자꾸 신경 쓸래 만들지 말고. 한 번만 더 우리 집으로 택배 오면 다 버려버린다. 얼른 가져가. 짜증나니까 내가 이렇게 연락하는 건 진짜 마지막으로 하게 해줘라. 제발 좀. 아니, 잘못 갈 수도 있지. 왜 성질이야? 하여간 성질 못 되고 급한 건 여전하구만. 그니까 내가 나한테 이혼당한 거야 뭐라고. 이혼은 내가 먼저 하자고 했지. 내가 바람 펴서 찾아갈 테니까 그대로 놔둬. 나 노무사 사무실 차로 잘 나가는 거 알지? 거래처 사람들이 보낸 거라 비싼 거거든. 그대로 놔둬라. 버리지 말고 한 번만 더 오면 진짜 버릴 거니까. 알아서 안 오게 해라. 끊는다. 전 남편에게 괜히 연락했나 싶을 정도로 목소리를 들으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당장이라도 그 택배를 다 버려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음장은 났으니 택배 관리를 할 만도 안 돼. 전 남편은 노무사 사무실 일로 바쁜 건지 아니면 저를 약올리려는 건지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명절달이면 전 시댁 사람들에게 과일도 오고 굴비도 오고 갈비도 오고 아주 리더라고 분명히 택배로 신경 쓰지 않게 하라고 누누이 말했는데 전 남편은 제 말은 완전히 무시하고도 퉁명스럽게 받다가 자꾸만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사이에 많은 택배들을 제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이골이 났습니다. 저는 결국 이 음식들을 다 상하게 놔둘 수도 없고 결국 명절날 전 남편을 만나서 다 가져가라고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면상을 다시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한 대 정말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꼭 참고 택배기 겨우 했습니다. 너 결혼도 다시 했다면서 설마 너 이혼한 거 가족들이 아직 모르냐? 왜 자꾸 나한테 택배가 오냐고?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분명히 경고했지. 나한테네 택배 한 번만 더 오면 다 버리겠다고. 왜 자꾸 우리 집에 들락날락 거릴 일을 만들어? 아이, 그럼 버리던가. 왜 사람을 불러서 오라가요? 내가 아직 내 남편도 아닌데 착각하나 봐. 이제 좀 나 귀찮게 하지 마라. 너 혹시 나한테 감정 남았냐? 이런 식으로 달라붙는 거면 곤란하지. 나 유부하면 택배 문제 때문에 짜증나서 불러서 한 소리 하는 저한테 본인한테 아직 마음이 남아있어서 찝쩍거리는 비아냥들인데 정말 정신이 나은 것 같았어요.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야말로 나한테 감정 남은 거야? 결혼도 하신 유부남이 더럽게 걸지 말고 당장 싹 다 가져가라고. 택배로 자꾸 사람 속 긁지 말고 나 너무 설하고 바쁜 사람이야. 한가하게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에 알아서 처리하든 해. 난 상관없으니까.
명절 날마다 받는 건 그냥 먹던가 버리기 아까우면 말이야. 나 미국 가서 결혼하고 와서 친척분들은 잘 모르시기에 나 노무사 차리고 잘 나가는 것만 아시지. 우리 와이프가 그런 친척들 간섭 딱 싫어하거든. 아메리칸 스타일이라서. 아, 너는 말해줘도 모르겠구나. 그럼 수고. 그리고 공짜 음식 생기면 좋은 거지. 뭘 그렇게 고맙다는 말을 빡세게 해. 알아서 잘 먹고 싫은 거는 버리던가 해. 나 좀 그만 찾고. 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부남이야. 이제 그만하자. 지연아. 제발 좀 없어 보이게 그러지 좀 마. 나 간다. 그래서 전 남편과 한번 그렇게 대판 싸우고 나서부터는 앞으로 모르는 이름 송씨로 온 거는 다 버려버리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의 성씨가 송씨였어요. 그래서 모르는 이름이시면 그냥 다 버려버리기 쓰였죠. 뭔 확인도 안 하고 전 남편 일이 생각나니까 그냥 싹 다 치워버렸습니다. 폐기하는데 돈이 들면 그냥 돈을 내고 폐기했어요. 그 돈이 아까웠지만 전 남편에게 연락해서 일일이 스트레스를 받느니 그냥 그 편이 나을 것 같았죠. 그도 어느 날 저희 집으로 또 전 남편 송씨 이름으로 작은 소포가 왔더라고요. 그 소포를 보자마자 바람 펴서 이혼한 게 생각나서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그 소포가 오기 전에 명절날 과일 사건 등 정말 많은 택배들이 와서 이전에도 많이 버렸거든요. 근데 또 전 남편 이름으로 소포가 오니까 정말 제 손 털끝 하나라도 닿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던 대로 즉시 밖에 내다 버리고 왔습니다. 근데 잠시 후 경비실에서 락 오더라고요. 여보세요. 경비실에서 무슨 일이시죠? 아, 1201호죠. 여기 경비실 있대요? 아니, 귀한 걸 왜 버려요? 이렇게 작은데 고급스럽게. 포장되어 있는 거 보면 딱 봐도 비싼 물건 같은데 제가 다시 경비실로 가져왔으니까 와서 얼른 찾아가세요. 경비원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건 처음이래요. 결국 저는 알겠다 면서 경비실을 들려게 됐답니다. 저 1호예요. 물건 찾아가라고 하셔서 왔어요. 아, 그래요. 잘 왔어요. 내가 그냥 가져가려다가 아무래도 이건 너무 비싼 물건 같아서 바로 연락했어. 잘못 버리신 거 맞죠? 네, 얼른 가져갈게요. 네, 다행이네요. 물건이 제주를 찾아가 가서 다음부터는 잘 보고 버려요. 네, 그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전 남편 앞으로 온 우편물을 저희 집으로 가져와서 보니까 제가 봐도 딱 고급스럽고 조그만 게 비싼 거 같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뭘까 궁금해하면서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어본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요. 없었죠. 전 남편이 보낸 작은 소포에는 다름 아닌 상품권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전 남편이 메모까지 적어서 넣어 놨더라고요. 아주 정성스럽게 적어서 못 알아볼 뻔했지만 이건 분명 전 남편의 글씨체. 이번에 같이 여행 나갈 때 이걸로 옷 사 입어 나만의 스윗 아영에게. 나한테는 생전 안 쓰던 메모를 이렇게 써서 상품권이랑 보냈다고. 근데 상간녀가 미국 출신의 엄청 부자라고 하지 않았나. 웬 옷 여행 자기 돈으로 사고 넘칠 텐데. 저는 전 남편이 써놓은 메모를 소리내어 읽어보고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봤습니다. 근데 메모 맨 밑에는 제가 처음 보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나만의 스윗 아이, 이 아영이는 남편과 결혼한 상간녀의 한국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영어 이름으로 아영을 쓸 일도 없었잖아요. 전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 후 그 상간녀란 결혼한 상황이라 제가 분명히 그 상간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요. 정말 아무리 눈을 비비고 봐도 아영이는 그 상간녀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처음 보는 이름은 누구일까 생각했죠. 근데 집어넣게 못 준다고 저는 금방 무릎을 탁 치게 됐습니다.
이 메모 내용만 봐도 전 남편이 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이 분명했으며 전 그 자리에서 실수하며 크게 깨달았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회가 저에게 녹누드 굴러들어온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 남편 노무법인에 다짜고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오게 된 건지 한번 그래도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거기 송인국 씨 노무사 사무실 맞나요? 아, 네, 송인국 노무사 사무실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 주셨을까요? 여기 택배가 잘못 온 것이 확인됐어요. 송공 노무사가 상품권을 보냈는데 메모에 다행히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 있었어요. 아, 네, 그건 회사에서 거래처에 보내는 거라고 송국 노무사님이 직접 포장된 상태로 저한테 택배 발송을 부탁하셨어요. 아, 제가 실수로 노무사님 자택 주소로 보내버렸네요. 정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런 거였군요. 전 남편 노무사 사무실 직원하고 통화를 하고 저는 마침내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짠돌이 전 남편이 바람피는 상간녀줄 상품권도 회사 돈으로 비용 처리하려고 샀던 것이었고 그걸 직원에게 시켜서 지금 바람피고 있는 새로운 상간녀에게 보낼 생각이었던 것이었죠. 정말 가지가지 않는 그 짠돌이 전 남편이 머리를 써서 하늘의 벌을 받을 틈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의 상간녀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서 자기 사무실 직원에게 전 남편의 택배를 실수로 잘못 보내버린 직원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직원은 감사의 말을 여러 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고 말 맞다나 그 직원이 은인이라고 느꼈을 때 참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이어 직원과의 대화가 끝난 후 저는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의 실수를 이용해 제게 찾아온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심하고 있었어요. 생각하다가 전 남편의 상관이자 지금은 전 남편의 부인인 그 여자에게 전화를 바로 걸었고 여보세요. 저 누군지 아시죠? 그래도 차단을 안 했네요. 제가 버린 쓰레기 주워서 결혼하신 그분이요. 이번으로 전화가 오더니 정말 뜬금없이 무슨 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요. 나 희국 씨랑 결혼한 거 알면 다행이네요. 알면서도 자꾸 우리 희국 씨한테 미련 못 버렸다면요? 틈만 나면 자꾸 귀찮게 한다고 하던데 여자가 자꾸 그러면 추하죠. 정말 몰라요. 추해요. 남의 남편 뺏어다가 바람피고 결혼한 사람한테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전화한 이유가 궁금하진 않아요? 그러게요. 왜 전화했을까요? 설마 희국 씨랑 헤어져라 뭐 이런 소리 하려는 거 아니죠? 이제 그만 미련 버리세요. 희국 씨, 노무사 될 동안 고생한 건 알지만 지금의 실의한 것은 아닙니다. 무사무실에 화려한 미국 결혼식을 했을 때 희국 씨가 나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다 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깨어나세요. 내 남편의 부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시작해서 전화 용건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난 당신 남편에게 전혀 관심 없고 볼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혹시 아영 씨 아십니까? 라고 물으니 뭔가 잘못된 것을 눈치챈 전 남편의 부인이 무슨 소리야? 해서 질문하더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우리 집으로 잘못 배달된 작은 소포장을 개봉하니 전 남편이 직접 쓴 메모가 있었어요. 사진 찍어서 전 남편의 부인에게 보냈죠. 그것을 보자마자 예상대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죠. 이게 다 뭐예요?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나의 스윗 아영에게 설마 이 사람이 또 바람을 피고 있다 뭐 그런 거예요? 어때요? 막상 겪고 보니 제 심정 이해 가시죠? 뭐, 보다시피 그러네요. 저한테 택배가 잘못 오는 바람에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동병년의 아픔을 느끼게 될 줄 몰랐지만 전 남편과 사업은 선배로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 보잘것없는 놈이 감히 바람을 돕히는 건 용납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지한테 했는데 감히 내 뒤통수를 치고 딴 연이랑 그새 놀아나 감히 그 전부인한테 듣게 되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저도 제가 이렇게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넘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어때요? 내가 연락하길 잘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연락하길 잘했죠. 어제 저의 오늘의 친구가 된다고 내가 우선 그 아영이랑 년부터 찾아서 조직에 고마워요.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요. 일단 끊어요. 그렇게 대반전으로 저는 남편이 또 바람피고 있다는 걸 전 남편 부인에게 다 말해버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조리 불었고 전 남편의 부인은 고맙다면서 아이라는 그 여자를 찾아서 전 남편이랑 같이 뒤집어 버리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굳이 제 손으로 안 해도 알아서 엄청난 복수와 의뢰 전 남편의 부인의 존재가 처음으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통쾌하고 기쁜 마음으로 복수와 응징의 소식이 들릴 때까지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렸죠. 저희 예상처럼 정말 금방이더라고요. 전 남편이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고 모두에게 버림받는 일이 말이죠. 여보, 무슨 일이야? 나 오늘 거래처 미팅 있다고 했잖아. 오늘 저녁은 당 혼자. 먹고, 무슨 일이냐고? 내가 먹고 싶은데, 아영이는 누구야? 너 진짜 미쳤구나. 당신이 아영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아영이가 누구냐면, 그 엄청 불쌍하네요. 내가 좀 후원을 좀 했는데, 뭐 후원? 넌 남의 돈으로 사무실 차리고, 결혼하고, 공짜 신혼집에 살면서 무슨 돈으로 후원 따위 한다고 설쳐. 아니, 그런 건 절대 아니지. 근데, 우리 여보가 도대체 어디서 아영이 이름을 들은 걸까? 나랑 아영이는 그런 사이 절대 아닌데. 너 아영이 그이랑 오늘도 같이 있어? 너 사무실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외부 미팅은 없던데 무슨 거쳐 둘이 획세우는 미이라도 하냐? 그건 어떻게? 아니, 도대체 뭘 보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말했다시피 오직 자기뿐이야. 여부뿐이라고. 다 오해. 내가 지금 집에 가서 설명할게. 당신, 지금 집이지. 내가 그리로 갈게. 너 메모까지 써서 보냈더라. 상품권 심지어 회사 돈으로 썼어. 아주. 그 내 돈이 우습지. 이번에 같이 여행 나갈 때 이걸로 옷 사 입어 나만의 수희 아영에게 아주 꼴값을 떨어라. 꼴값을 떨어. 설마 그 상품권들을 당신한테 간 거야? 안 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다 차근차근 설명할게. 그거 다 오해야. 아영이 불쌍한 애야.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가봤다고 해서 내가 출장 가는 김에 동행하기로 한 거야. 뭐야, 정말이야? 내가 무슨 키다리 아저씨야? 난 그딴 아영이한테 키다리 아저씨 되라고 사무실 차려주고 미국 결혼식 비용 다 되고 신혼집도 내 돈으로 한 게 아니거든. 너 안 되겠다. 정말 구제불능이야. 안 돼, 자기야. 나 지금 자기랑 헤어지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잖아. 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살 수 없어. 내가 다 정리할게. 그러니까 제발 나 버리지 마. 쓰레기를 주운 내가 바보지. 분리수거도 안 되는 걸 왜 데려와서 참 기분 더럽네. 빨리 치워버려야겠다. 끊어. 이혼 서류 도장 찍어서 보낼게. 너도 얌전히 찍어라. 제발 부탁해야. 내가 빌게. 제발 나 버리지 말, 자기. 없으면 나 개털이야 알잖아. 나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내 할 바 아니거든. 그러니까 끊어. 내가 이렇게 빌게. 이 5만은 제발. 아니, 우리 사무실만은 제발. 됐고,
내가 가진 모든 걸. 이렇게 될 거야. 차, 카드, 사무실, 집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않고 싹 다. 어차피 처음부터 내 것도 아니었잖아. 그동안 분에 넘치게 살았지. 내 덕분에. 근데 넌 배은망하게 또 바람을 폈고. 넌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인 걸 다행히 알아라. 그렇게 부자였던 상간녀를 놓치고. 아영이라고 해대서 사무실 뺏기고. 말 그대로 전 남편은 거짓이 됐습니다. 당연히 법인카드도 당했고 노무사 법인이 상가랑 공동 대표였다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녀가 정리하는 대로 싸그리 정리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전 남편은 바로 이혼을 당했어요. 게다가 제가 넘긴 우편 소포들이 상간녀가 전 남편이 새로 바람핀 증거들을 싹 다 수집했고, 그래서 그 증거들을 들이밀었고, 전 남편은 한순간에 위자료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또 바람피다가 이혼당한 후 전 남편 노무사 범인이 박살이 나고 인생이 망해버린 거죠. 그렇게 가진 거 다 뺏기고 한순간에 전 남편 꼴에 우스워지는 그 여자는 전 남편을 바로 가차없이 버려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영이라고 해서 돈을 노리고 접근했더니 왜 바람을 2번이나 펴가지고 그 상황을 만드는지 마땅한 벌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진정한 인과응보에 천벌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닐까요? 알고 보니까 전 남편 집이며 노무사 사무실이며 전부 다 그 부자 상가가 해준 거였더라고요. 모조리 다 빼앗기고 주변에 소문도 안 좋게 나서 백수신세가 된 전 남편은 정말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저를 그렇게 평범한 회사원이라 무시하고 노무사 만들어놨더니 바로 돈 많은 상관이 만나서 팔 잡히려고 이혼하자 했던 전 남편을 절대로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이건 정말 당연한 결과고. 심지어 자기 버릇 때문에 제대로 큰 코 다친 거니까요. 이제 또 다른 사기를 하건 정말 제할 바 아니잖아요. 다행인 거는 전 남편에게 아주 제대로 한 방 먹여줬다는 것입니다. 전 남편의 상관이자 전 남편의 부인이 저에게 따로 찾아와서 전 남편을 날려버리게 해준 이 은혜를 어떻게 낼까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 노무사 사실을 아예 빼버리고 저한테 보증금이나 권리금 없이 주면 제가 월세로 꼬박꼬박 챙겨주겠다고 뒤를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자 상관은 의외로 굉장히 쿨하게 바로 알겠다 면서 바로 전 남편 사무실을 빼서 저한테 넘겨줬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무실을 받아서 한테 자리마다 과금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할 수 있는 편한 임대 사업이었고 이게 꽤 수입이 쏠쏠하더라고요. 스타트업들은 무수히 생겨나고 또 없어지니까요. 부자 전 남편 부인의 건물답게 위치가 정말 좋았거든요. 서울권이고 역세권이라 스타트업들의 주머니가 정말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 부인한테 월고도 많이 남고 굉장히 수입이 안정적이라고 저 남편한테 위자료로 2천만 원밖에 못 받아서 정말 속상했는데 이렇게 제대로 복수하면 계속해서 월세처럼 따박따박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겨서 일석이조로 좋게 됐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점은 정말 이래서 사람 일은 어제 친구와 데이트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해서 머리가 다 젖어버렸어요. 다행히도 친구가 우산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둘 다 우산을 나눠서 맞았어요. 이렇게 우산을 나누다니 좋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감사했어요. 현재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가지고 다니지 않는 휴대용 우산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빨리 하나 사야겠어요. 때도 끝까지 자기한테 아직 마음이 남아있냐? 이딴 소리나 짓거렸던 머리에 정신 빠진 전 남편을 이제라도 완전히 복수하고 보내버려서 정말 후련합니다. 앞으로는 스트레스 안 받고 돈 버는 재미로 제 인생에 더 투자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방해가 되는 분들은 모조리 천벌받고 인과 바로 이렇게 제 전 남편처럼 응징당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워하는데 귀한 에너지와 감정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한 시간이라도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